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BNS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AP통신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관세가 비상 전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둡니다. 워싱턴 AP통신 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경제 주변에 보호주의적 장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당분간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뉴욕 전문 연방무역법원의 5월 결정을 대체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7대4 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 않았고 그의 행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결정은 말 그대로 미국을 파괴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썼습니다. 이 판결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정책을 혼자서 완전히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야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수입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안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행동할 수 있는 속도와 엄격함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의 관세와 그가 시행하는 불규칙한 방식은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고 미국 무역 파트너와 동맹국을 소외시켰으며 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유럽연합,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이 일방적인 무역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대규모 감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연방 재무부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홀랜드 앤 나이트 로펌의 선임 고문이자 전 법무부 재판 변호사인 애슐리 에이커스는 기존 무역협정이 자동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행정부는 협상 전략의 한 틀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 정부가 미래의 요구에 저항하고 이전 약속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조건 재협상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 전에 말했다. 정부는 관세가 폐지되면 징수된 수입세 중 일부를 환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재무부에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1929년이 될 것입니다. 대공황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의 이전 게시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수입은 7월까지 총 1,420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2배 이상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번 달 법적 서류에서 관세 철회가 미국의 재정적 파탄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두 가지 수입세가 포함되며 트럼프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두 가지 수입세를 정당화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전면적인 관세는 4월 1일, 즉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미국과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에는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거의 모든 국가에게는 기준선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근간이 되는 국가적 비상사태는 미국이 판매하는 것과 전 세계에서 구매하는 것 사이의 오랜 격차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8월부터 수정된 관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의 상품도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는 2월 1일 캐나다, 중국,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인신매매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가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것, 즉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민자의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국가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넘겨주었고 트럼프는 권력 공백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IEEPA가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적어도 7건의 법적 문제를 빠르게 불러일으켰습니다. IEEPA는 이란과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의 수출 제한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하는데 자주 사용되었지만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긴급전력법이 관세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역 적자가 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위협의 정의를 거의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49년 연속 무역 적자,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기록해왔으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달러와 금 가격을 연결하는 정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발생한 혼란으로 인한 1971년 경제 위기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긴급 관세 사용을 법원이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IEEPA에서 사용된 법률 언어 중 일부에 선행하고 제공한 1917년 적과의 무역법에 따른 권한을 성공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지난 5월 뉴욕 미국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의 해방기념일 관세가 긴급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하면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도달하면서 무역법원은 5개 기업과 미국 12개 주에 의한 2가지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했습니다.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대한 마약 밀매 및 이민 관세의 경우 무역법원은 부과금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IEEP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 제기는 상무부 조사 결과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후 대통령이 부과한 외국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다른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포함되지 않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조사 결과 중국이 자국 기술 기업에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의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후 이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수입세를 부과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대체 당국을 인용할 수 있지만 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1974년 무역법 122항은 대통령이 미국과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50일 동안 15%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4년 같은 법의 섹션 301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 후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01항 권한을 사용하여 중국과의 첫 임기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AP통신 기자 마크 셔먼과 조시 보크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BNSTV 보도국이었습니다. BNS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